신문 기사예요.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이제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시행이 됐고, 50대의 암 환자분이 자기는 임종기에 접어들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는 치료받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제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을 했는 기사입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서 이 기사를 보고 좀 한심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뻥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환자의 권리입니다. 실제 당연한 환자의 권리가 그동안 무시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발단은 우리 경직된 우리 사회 제도에 있습니다. 1997년 12월 달에 보람의 병원 사건은 우리 이제 환자 보는 의사들, 특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 사건 내용이 뇌를 다쳐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거의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 걸고 계속 끌고 가니까 치료비가 너무 부담도 되고, 과연 그래서 이분이 소생할 수 있느냐? 소생할 가능성은 어렵고 식물인간으로 몇 년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 들은 부인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설득을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호흡 장치 제거해달라. 그건 안 된다. 병원에서 그럴 수는 없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사연 끝에 환자가 퇴원을 하고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이해관계가 좀 있었겠죠. 그 의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가서 판결이 그 의사가 살인 방조죄의 판결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참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치료비도 사회가 책임지지도 않고 어떤 그것도 없이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완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환자의 생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인방조에 걸립니다. 퇴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2009년에 그 김할머니 사건들을 기억하시잖아요. 환자분이 인공호흡기를 뇌사 상태에 들어서 인공호흡기를 도저히 병원에서는 안 띄워주니까 소송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띈 과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우리의 사회가 너무 경직이 돼서 오는 환자의 권리가 박탈당했는 그런 겁니다. 미국서는 이런 제도가, 이런 법이 하면 20, 30년 전부터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삶을 인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칼럼을 통해서 아주 진행된 암 환자분께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존 기간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삶이 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존 기간보다는 의미 있는 삶에 더 초점을 맞추시라.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을 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노화병, 늙어 죽는 불치병에 누구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거기에 의미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 있는 늙어 죽는 불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그 날짜를 세고 살면 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우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서로 완치에 기대가 되지 않는 아주 진행된 암 환자분들은 오히려 그 기간을 의식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의미 있게 사시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그런 삶이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이 존엄사 얘기하다가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사람 사는 것이 별것 아닌데 의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